요즘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몸을 지키겠다고 애쓰시는 어르신들께서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는 말 한마디에 겁이 나서 고기부터 끊고 계란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힘이 약해졌다고 해서 자동차 연료를 아예 넣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연료를 줄이면 잠깐은 안심될지 몰라도 결국 멈춰 서게 되죠. 차가 서면 어디로도 갈 수 없잖아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라는 연료가 떨어지면 일상의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기 영양과 근육 변화를 연구해온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노년 영양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식습관을 관찰하고 몇 달 후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해왔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올바른 정보는 너무 적다는 것.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근육을 지키지 못하면 왜 노년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그리고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오히려 몸을 살릴 수 있는지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밤마다 검색하고 이 음식 먹어도 되나, 저 음식 먹어도 되나 고민하시죠. 하지만 제대로 알고 나면 오히려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연구하면서 정말 자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장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식탁이 점점 비어가는 모습입니다. 처음엔 고기를 줄이고 그 다음엔 생선을 줄이고 나중엔 계란마저 멀리하게 되죠. 결국 남는 건 밥과 김치, 나물 몇 가지뿐입니다. 몇 달 전에도 지인 소개로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평소엔 혼자서 장도 보고 손주도 돌보시던 분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이셨는데 정말 정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손으로 짚지 않으면 힘이 빠진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가 싶으셨대요. 이유를 여쭤보니 신장 수치가 조금 낮다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계란과 생선을 완전히 끊으셨다는 겁니다. 담당 선생님이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불안하신 마음에 아예 입에 대지 않으신 거죠. 식단은 채소 위주로 바뀌었지만 몸은 점점 말라가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외출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하셨어요. 계단은 엄두도 못 내시고 마트 가는 것도 누군가 차로 데려다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손주를 안아주고 싶은데 팔에 힘이 없어서 앉지도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식이 조절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 실천법이 사실 제일 핵심이거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작은 종 모양 있죠? 그것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가 몸 전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계란과 근육 이야기를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년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서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대사를 조절하고 면역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복부비만이 생기고 복부비만은 당뇨와 고혈압을 부르고 결국 신장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국내 노년 영양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여성의 상당수가 하루 필요 단백질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60대 이후부터 단백질 섭취가 급격히 줄어드는 게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사라지고 근육이 사라지면 몸 전체가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72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신장 수치가 조금 높다는 말을 듣고 단백질을 줄였습니다. 고기를 끊고 생선도 줄이고 계란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가 싶었는데 점점 일상생활 자체가 버거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무겁고 걷다가 쉬어야 하고 장 보러 갔다가 돌아오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 있었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을 목표로 잡으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하루 7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계란 한 알에 단백질이 약 6g 정도 들어있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하루에 얼마나 필요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 끼에 50g을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끼에 나눠서 골고루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20g씩 나눠 드시면 됩니다. 요즘 다리에 힘 빠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집게 되시나요? 그렇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란은 가장 안전한 완전 단백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란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총 9가지인데 이게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계란 하나면 이 9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식품으로 근육 합성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쉽고 조리도 간단합니다. 노년층 근육 합성 연구를 보면 계란 단백질의 흡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생선이나 고기도 물론 좋지만 계란은 소화도 편하고 알레르기도 적고 조리도 간단하니까 시니어분들한테 정말 이상적인 식품이에요. 특히 씹는 힘이 약해지신 분들한테는 계란찜이나 반숙이 최고죠. 68세 박선자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분도 계란을 완전히 끊으셨다가 몸이 너무 힘들어지셔서 다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5년 넘게 계란을 안 드셨대요. 그런데 60대 중반 넘어서부터 몸이 급격히 약해지시더래요.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계단은 못 내려가고 밤에는 다리 경련으로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제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계란을 다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하루에 계란 한 알씩 꾸준히 드셨더니 2달 만에 기력이 확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장 볼 때도 예전처럼 걸을 수 있게 됐다면서요.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게 된 게 제일 기뻤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하루 계란 하나를 기본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바싹 익히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든요. 기름에 지글지글 구우면 맛은 좋을지 몰라도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계란을 일부러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식탁에 올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신장 상태에 따라서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장 기능 수치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신장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단백질을 무조건 제한하면 오히려 근손실을 키우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신장 기능이 60 이상이면 정상적으로 단백질을 드셔도 됩니다. 50에서 60 사이면 약간 조절하시고 50 이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70세 이정수님은 수치가 55 정도였는데 무작정 제한하다가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계단도 못 올라가고 장도 못 보고 결국 집안에만 계시게 된 거예요. 사실 55면 조절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적절한 섭취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하루 계란 한 알, 그리고 두부 반모 정도로 시작했어요. 몇 주 지나니까 몸에 힘이 생기고 신장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본인의 신장 상태에 따라 노른자 섭취 빈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이 괜찮으시면 매일 드셔도 되고, 조금 낮다면 이틀에 한 번씩 드시는 식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3일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완전 배제는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예 끊으면 근육이 무너지고, 근육이 무너지면 신장도 함께 나빠집니다. 본인 신장 수치를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검사는 동네 병원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른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노른자에는 근육과 혈관에 필요한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 O도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도 좋고요. 무엇보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은 몸에 필요한 좋은 지방입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도 필요해요. 연구를 보면 적정량을 섭취할 때 콜레스테롤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루 한두 개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만들어지고 음식으로 들어오는 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크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66세 최미영님은 노른자 때문에 걱정이 돼서 흰자만 드셨습니다.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익혀서 드셨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기력도 떨어지고 피부도 건조해지더래요.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고 손톱도 쉽게 깨지고 전체적으로 활력이 없어지셨다고 해요. 다시 노른자를 포함해서 드시니까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피부도 촉촉해지고 기력도 생기고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어졌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기준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매일 하나씩 드셔도 되고 하루 걸러 하나씩 드셔도 됩니다. 신장이 걱정되시면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드시면 돼요. 다만 가공식품과 함께 먹는 건 피하세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 건 염분도 많고 첨가물도 많아서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줍니다. 계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랑 함께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노른자 때문에 걱정만 하고 계셨나요? 이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단백질은 조합이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란만 계속 드시는 것보다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훨씬 좋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식물성 단백질을 병행할 때 신장 부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소화를 도와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은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 배출도 도와줍니다. 동물성과 식물성을 7대3 정도 비율로 드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75세 윤정호님은 계란과 두부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계란찜 한 그릇, 점심에 두부 반 모 정도 드셨는데요. 소화도 편해지고 속도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고기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는데 두부를 곁들이니까 훨씬 편하대요. 변비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란과 두부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계란찜 먹고 저녁에 두부 반찬 하나 올리시면 됩니다. 두부조림이나 두부구이, 순두부찌개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짠 양념은 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간장을 너무 많이 넣거나 소금을 많이 치시면 혈압도 올라가고 신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담백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마늘이나 생강, 파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시면 짜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단백질을 한쪽으로만 드시고 있진 않나요? 동물성과 식물성을 골고루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리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계란은 부드럽게 익혀야 소화가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습니다. 반숙이나 찜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지글지글 굽는 방식은 영양도 파괴되고 소화도 어렵습니다. 특히 기름에 바싹 구운 계란은 노년분들 위장에 큰 부담을 주거든요. 고온에서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변해서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계란찜으로 시작하세요. 계란 2개에 물 조금 넣고 부드럽게 쪄서 드시면 됩니다. 간은 최소한으로 하시고요. 소금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파 조금 썰어 넣으면 향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조리법은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프라이로만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찜으로 바꿔보세요. 확실히 소화가 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론 반숙도 좋습니다. 끓는 물에 6분 정도만 삶으면 노른자가 부드럽게 익어서 먹기도 편하고 영양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완숙보다 반숙이 소화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계란찜을 만들 때는 전자레인지보다 찜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전자레인지는 온도가 불균일해서 질감이 거칠어질 수 있거든요. 찜기에 10분 정도 쪄내면 부드럽고 촉촉한 계란찜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조리법만 바꿔도 몸이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밥부터 먹고 반찬을 먹는데요. 사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좋고 영양 흡수도 완만해집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채소 반찬을 먼저 두세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에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러면 지방이 축적되고 결국 복부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복부비만은 당뇨와 고혈압의 시작점이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꺼번에 급하게 먹지 않는 겁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드셔야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침도 많이 분비되고 침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음식을 미리 분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채소 후 단백질 순서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속도는 빠르지 않으신가요? 천천히 드시는 게 몸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여유 있게 드세요.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뇌에서도 배부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거든요. 포만 중추가 작동하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신호가 오기 전에 과식하게 되는 거예요. 커피와 함께 먹는 건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드시는데요. 커피에 들어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은 철분이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계란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커피와는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철분은 적혈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고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식후 바로 마시지 말고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계란 드시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뒤에 커피 드시면 됩니다. 식후 커피가 습관이신가요? 그렇다면 시간을 조금만 조절해 보세요.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금방 적응됩니다. 오히려 커피를 나중에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속도 편안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드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식사와 커피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영양을 받아들이는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이 다르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차나 홍차에도 타닌이 들어있으니까 식후 바로 마시는 건 피하세요. 하루 전체로 나눠서 생각하세요. 한 끼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루 총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침 식사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첫 끼거든요. 아침을 걸으면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기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몇 년 쌓이면 근육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우유 한 잔도 좋습니다. 우유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아침 식사는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거르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챙기세요. 간단하게라도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으시다면 계란찜이나 두유 한 잔이라도 드세요. 몸이 아침에 단백질을 받아들이면 하루 종일 기력이 다릅니다. 점심과 저녁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침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크게 막을 수 있어요. 하루 3끼를 골고루 드시되
특히 아침 단백질은 절대 빼먹지 마세요. 아침에 드신 단백질이 하루 종일 근육을 지켜줍니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 마시는 걸 잊어버리시거든요.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물이 꼭 필요합니다. 신장도 물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해요. 하루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한 잔에 200ml 기준으로요. 그런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식사 중에도 물 한 모금씩 드시면 소화가 편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변비도 생기고 혈액도 걸쭉해지고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드시면 소화 준비도 되고 포만감도 생겨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물 대신 커피나 주스로 채우시면 안 됩니다. 순수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거든요.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신장이 걱정된다고 해서 단백질을 끊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근육을 먼저 무너뜨리고 근육이 사라지면 결국 신장과 면역, 삶의 활력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복부비만이 생기고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 신장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먹으면 몸은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근육이 생기면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고 혈당도 안정되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계란을 두려워하셨던 분들, 이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 낮다고 해서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 한 알, 이틀에 한 알, 이 정도만 지켜도 근육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계란 한 알이 여러분 노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아서 부드럽게 드세요. 반숙이나 계란찜이 제일 좋습니다. 프라이는 가끔 드시는 정도로 하시고 평소에는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식사 순서도 바꿔보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나중에, 그리고 밥은 마지막에 드시면 혈당 조절도 되고 소화도 편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어요. 커피는 식후 2시간 뒤에 드시고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즐기세요. 무엇보다 아침을 절대 거르지 마세요. 아침 단백질 하나가 하루 전체의 기력을 좌우합니다. 아침에 계란 한 알, 두부 반 모만 드셔도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도 충분히 드시고요. 하루 6잔에서 8잔,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계란 하나를 두부와 함께 부드럽게 드셔보세요. 계란찜 한 그릇에 두부 반 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파나 김 정도만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노년의 몸을 살리는 출발점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달 후 여러분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계단 오를 때 힘이 생기고 장 볼 때 다리가 가벼워지고 손주 안아줄 때 팔에 힘이 느껴지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밤에 다리에 쥐도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영양이 주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식사 조합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을 함께 먹어야 신장 부담은 줄이면서 영양은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합법을 준비했습니다. 계란과 두부뿐만 아니라 생선, 닭고기, 콩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맞춤 식단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란 드시는 방법 바꿔보시겠다는 분, 아침 식사 챙기겠다는 분, 어떤 다짐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